눈이 아주 그냥 휘몰아 치네요. 지난 편에 이어서 제가 이제 떨어졌던 가정 비딩월, 쓰라린 패배를 했던 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 집을 제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꼭 살려고 했던 그 집은 어떤 집이었느냐. 이제 제가 일단 원했던 집은 집 사이즈가 너무 안 크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아이들도 다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고 일하고 있고 했고, 뭐 집 큰 집이 사실상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살아보니 아파트 평수가 좀 있고 하면 겨울에 난방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집 전체 난방을 돌리면 뭐 난방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방 몇 개 그냥 오글오글 막 그렇게 있었던 기억도 나고 해서, 특히 이제 보스턴은 겨울이 길거든요. 한 6개월은 겨울인데, 그러면 뭐 여름에야 집이 좀 공간이 넓으면 좋겠지만 겨울 되면 그 난방비 아끼느라고 또 뭐 오들오들 떨지는 않겠지만 또 뭐 집 한두 개 난방 넣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좀 싫어서 집을 좀 오히려 사이즈를 작게, 방 한 세 개 정도 있고 너무 크지 않은 집, 그리고 또 정원 뒤에 야드가 크지 않은 집. 왜냐면 제가 그거를 메인터넌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잔디 깎고 모우잉 이런 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없으면 안 되죠. 꼭 있어야 되니까 그 그린, 그 녹색 야드가 있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작았으면 좋겠다. 뒤에 야드는 작았으면 좋겠다. 집은 크기가 아담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 두 가지 조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메인터넌스 손이 많이 안 가는 집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안 가고 싶다. 일단 요런 마음으로 이제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그래서 여러 집을 보고 뭐 집집마다 정말 상태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딱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가 너무 원하는 사이즈의 집, 그 지역, 타운, 딱 마음에 드는 집에 나왔는데 이제 보러 갔습니다. 오픈하우스를 리얼터와 함께. 그랬더니 집 주인 부부가, 남편은 아키텍트, 건축가, 그리고 부인은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래요. 그러니까 집을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겠습니까? 그 집을 전부 그 무슨 가구라든지 창도 굉장히 크게 내놨고, 그리고 밖에 이제 백야드에 나가보니까 돌을 깔아서 정원처럼 꾸며놨고, 그러니까 잔디도 깔려있지만 돌로 밑에 다 이렇게 조경을 해놔가지고 그 밖에 나가 있는 테이블도 딱 설치를 해놓고 너무너무 아담하고 예쁘더라고요. 딱 제가 원하는, 너무, 이 집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꼭 사야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집인데,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 집을 보고 간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을 이제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일단 이 집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리얼터랑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했죠. 근데 미국 집은 우리가 오퍼를 내는데, 그 오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우리 한국 같으면은 뭐 다 똑같으니까 층수, 뭐 향, 그다음에 금액, 뭐 이 정도 따지는 거지 그 다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많은 조건들을 걸고 조건들을 면제하고 자기의 오퍼를 스트롱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그죠? 가격. 그 다음에는 다운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돈을 이제 보통 다 모기지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얼마를 다운페이 하냐. 뭐 작게는 15%, 20%, 50%, 60%, 뭐 올 캐시 다 낼 수 있잖아요. 그 다운 페이먼트의 금액을 얼마나 할 것인가도 하나의 조건. 그리고 이제 이사를 언제 나가게 해줄 것인가. 그 집주인이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줄 수 있는가. 그것도 조건. 그 다음에 집 상태를 인스펙션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그 집주인하고 다시 거래 조건을 재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 인스펙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인스펙션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걸로 이제 가격을 깎으니까요. 인스펙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조건.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 이제 리얼터, 우리 매수인의 그 피조차도 이제 매도인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매수하는 측, 저같이 이제 바이어 쪽에 그 부동산 중개료는 바이어가 내도록 돼 있긴 한데요. 실제적인 거래에서는 아직까지도 셀러 측에서 바이어의 그 부동산 중개료를 내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바이어 쪽에 그 부동산 중개료는, 그 리얼터 피는 바이어가 낸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거래는 전부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국가에서 규제하는 게 없다 보니 그건 어디까지나 협상의 영역이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보스턴 지역은 셀러가 그 비용을
부동산 비를 바이어 측, 셀러 측을 다 내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일반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것도 어떤 협상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이제 보통 받는 금액, 그 퍼센티지를 썼죠. 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작전을 이제 짜야 됩니다. 리얼터랑. 그 집을 보고 와서 이 집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모기지는 프리 어프로벌이라고 그래서 미리 이제 받아놓거든요.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 다운페이는 얼마나 할 것인가, 이제 다 받아놓은 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 집을 사고 싶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더 넣어서라도 다운페이를 올려야죠. 다운페이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인스펙션은 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있고, 또 하나 알게 됐던 거는 가장 최고가를 써낸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까지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가격을 써내지만 누군가가 더 높은 금액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서 얼마를 내가 더 얹은 걸로 오퍼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조항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캡을 정할 수 있겠죠. 상한선. 뭐 이것까지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금액을 더 많이 썼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줄게 라고 하는 조항도 넣을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조항까지도 있고, 와, 이렇게 정말 그 집 하나 거래하는데도 정말 사람들이 협상을 정말 폭넓게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민간의 영역, 그죠? 집을 사고 파는 이런 영역에도 이렇게 거래와 협상이 활성화된 나라구나. 참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 국가 단위의 협상이란 얼마나 그 깊이와 그죠? 그 복잡성이 클 것인가,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내고를 잘할 것인가. 와, 정말 상상을 한번 해보니 참 올라왔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오퍼를 가장 스트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겁나 짠 거죠. 근데 제가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걸 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리얼터도 꼭 좀 이 집이 됐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고,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을 넣으려면 넣자. 얼마를 넣을 것인가, 상한선 캡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그런 걸 제가 그냥 다 했고요. 에스컬레이션 이제 넣겠냐고 해서 제가 좋다고 넣자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뭐 일단 난 이 집을 무조건 사고 싶다. 그래서 넣었고요. 그랬더니 우리 그 리얼터가 자기 피를 깎아줬어요. 몇 퍼센트, 예를 들어 뭐 2.5%다 이러면 자기가 그러면 내가 0.5%를 깎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퍼를 더 스트롱하게 하자. 그렇게까지 도와줬습니다. 그 리얼터가 자기 피 깎고, 그다음에 저는 전부 다 면제, 인스펙션 면제, 다운페이는 더 올리고 에스컬레이션 조항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퍼를 냈죠. 그래서 그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냈는데 뭐 오후 1시까지인가 그 내라고 해서 냈더니 저녁 한 6시까지 이제 다 모은 겁니다. 와, 오퍼가 15개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 뭐 저리 가랍니다. 그냥 뽑히나 안 뽑히나 그거 계속 기다렸던 건데, 저녁 이제 7시인가 그때 이제 자기가 발표를 딱 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장 높은 가격, 그러니까 탑3를 뽑은 거예요. 탑3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놓고 다시 입찰하라고 하더라고요. 2차전. 그러니까 저는 그 탑3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제가 거의 가장 높은 데를 이제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높을 가능성이 매우 컸죠. 근데 탑3한테 다시 비딩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봐라.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저희가 이제 우리 리얼터랑 뭘 더 올리고 뭐 가격을 좀 더 올리고 막 이렇게 또 작전을 짜서 뭐 저녁 8시 반까지 내라고 해가지고 또 그거 냈습니다. 원서 접수하듯이 또 막 고쳐가지고 냈죠. 언제 발표를 할 것인가, 저녁 한 9시 10시쯤 한다더니 그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었거든요. 그 집주인들이 그 여행을 갔대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하니 보스턴 시간으로 밤 11시더라고요. 3시간 차이가 나서 그때까지 결정을 안 내려줘가지고 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밤 11시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어떤 그 탑3 중에 다른 한 명은 올 캐시 조건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기지를 같이 넣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사람은 올 캐시 조건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집을 팔기로 했다. 이렇게 연락이 딱 와가지고 와, 이게 너무 실망도 되고,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집을 살 수 없구나. 그 좌절감, 진짜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정말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집을 사면은 좀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고 딱 사고 싶은 집이 나타나면 남들도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 집은
정말 사기가 쉽지 않구나. 올 캐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거래를 해보고 이제 느낀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이런 걸 안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오퍼를 내고 계약 조건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금 싸게 사고 싶고, 그죠? 그 리스트 프라이스보다 더 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거대한 그 전쟁을 한 몇 번 겪고 나면 돈 조금 더 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겪고 제가 또 굉장히 실망과 낙담하는 걸 보고 우리 리얼터가 이제 또 어떻게든 또 좀 집을 찾아주려고 애써서 이 집을 찾아서 이렇게 제가 바로 그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전에 이제 그 비딩 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면 안 된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잽싸게 빨리 잡아야 된다. 그걸 이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빨리 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인스펙션 같은 것도 웨이버 하는 것도 순식간에 결정을 해서 빨리 웨이버 해줘서 그랬더니 이제 집주인도 시간 오래 끄는 거 귀찮으니까 그 사람들도 빨리 결정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집을 이제 거래하는 어떤 한 예인데요. 한국하고 매우 달랐다. 매우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굉장히 긴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집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집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집을 할 뻔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고 나니까 약간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사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걸 안 했던 게 정말 저는 잘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이제 더 마음을 다잡으시고 내가 원하는 집이 나온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딱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경험담 비딩워 떨어져도 좌절하지 마시고 기다려서 꼭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집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